굿모닝 행정학 진행하는 여러분의 영디 최영희입니다. 자, 우리 오늘 64일 차고요. 의존재원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주 모의고사 강의를 진행하면서 지방교부세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이 너무 잘 모르시는 거에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지방교부세 관련된 주제를 이번 주에 꼭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자료를 올렸는데요. 자, 한번 가봅시다. 의존재원, 지방재정의 의존재원. 지방재정은 아시겠지만 우리 어제 했었던 자주재원, 지방세와 그다음 의존재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죠. 이 자주재원이 어제 했었던 지방세, 그다음 세외수입 이렇게 되고요. 의존재원, 존자인지 잘 안 보이네요. 우리가 얘기하는 의존재원이 중앙정부의 필요에 따라서 지방정부에게 주는 국고보조금, 그리고 지방의 재정력이 부족할 때 지방정부를 위해서 주는 지방교부세, 세라고 들어갔다고 해서 세금이 아니라는 얘기는 제가 우스갯소리로 설마 이걸 모르겠어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지방교부세는 이름이 세지만 아닙니다. 세금이 아니라 지방교부금이라고 얘기해도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그냥 용어가 지방교육세일 뿐입니다. 얘는 지방세 아니에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 재정이 너무 부족하니까 그 재정을 좀 충당해 주기 위해서 주는 돈. 그래서 제가 국고보조금은 중앙이 필요라고 얘기했고요. 중앙이 필요해서 주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국가보조금은 사무의 성격에 따라 그 내용이 달라지고요. 지방교부세는 중앙 필요가 아니라 지방의 필요에 따라서 지방이 재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게 되는 돈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여기에 조정교부금이 있죠. 조정교부금에 대한 내용은 따로 안 봤지만 조정교부금, 교부세하고 비슷하죠. 오히려 교부금은 아시겠지만 광역이 기초에게 주는 돈. 자, 그래서 여기에 내용들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이렇게 나와 있죠. 국고보조금, 국가의 필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게 지원하는 경비. 그래서 보통 사무가 중앙정부가 중앙정부에 있는 중앙행정기관이 지방자치단체에게 그 사무를 시키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그 사무를 시키는 중앙관서의 예산에 반영되어서 국고보조금이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국고보조금은 지방정부가 국고보조금을 달라고 해당 중앙관서에게 신청해서 받는 돈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자치사무다. 원래 자치사무에 대한 경비는 지방정부가 100% 부담하는 게 맞지만 국가가 만약에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게 무언가 시책을 통해 장려하고 있다고 얘기한다면 그때 장려적인 성격의 보조금을 줄 수가 있고요. 기관임 사무라고 이야기한다면 이건 100% 지방자치단체에게 중앙정부가 사무를 준 거니까 중앙정부의 사무, 국가의 사무를 준 거니까 요거는 비용 전부 위탁금이란 이름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고요. 단체 위임 사무는 아시겠지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진행하는 사무이기 때문에 비용의 일부에 대한 부담금. 그래서 이 부담 비율이 20에서 100%, 중앙정부의 부담 비율이 50%가 아니라는 얘기는 제가 계속 드렸습니다. 그 다음 지방교부세. 지방교부세는 네, 지방의 필요에 따라서 국가가 지급하는 조정 재원이고요. 이건 조건을 갖추고 있으면 일단 기본적으로 자동 교부하는 게 원칙입니다. 물론 이 중에 특별교부세의 경우에는 신청을 통해 교부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이 자동 교부하는 게 원칙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 두 개. 내국세 총액의 19.24%. 내국세. 관세가 아니면 내국세입니다. 내국세 총액의 19.24%, 여기에 금액을 딱 띄어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게 주고요. 보통교부세는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재정력 지수가 1 이하, 재정력 지수, 재정력 관련 지표는 내일 할 거예요. 재정력 지수가 1 이하인 지방자치단체, 다시 얘기해서 재정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에게 재원을 주고요. 그중 97%를 줍니다. 3% 남겨서 요거는 특별한 재정 수요가 발생을 한다면 그 경우에 교부하게 되는 특정 재원의 성격을 지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이렇게 두 가지의 교부세 내용들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 소방안전교부세. 아시겠지만 이거는 특정 재원입니다. 소방 및 안전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한 재정 수요, 소방에 관련된 특별한 재정 수요가 발생을 했었을 때 교부하는 돈이고요.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 소비세 총액의 45%에 해당하는 금액이 재원입니다. 본래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 소비세의 20%까지만 소방안전교부세로 사용이 됐는데 이게 최근에 45%로 늘어났죠. 무려 25%포인트만큼이나 올라갔는데 이거는 아시겠지만 지방직
공무원이었던 소방공무원이 국가직 공무원으로 전환되면서 소방공무원들의 인건비를 지금 중앙정부가 부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올라가 있는 부분 25%포인트에 해당하는 요 크기에 해당하는 내용들은 다 소방공무원의 인건비로 사용이 되어야 하고요. 그다음 마지막이 부동산 교부세, 종합부동산세 전액을 자치단체에 교부하게 됩니다. 일반 재원이죠. 그래서 내국세인 종합부동산세 총액, 제가 요거는 수업 시간에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지방교부세의 내용,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네 가지 잘 기억을 합시다.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내용들 가지고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2017년 지방직 고급에 출제가 되었던 지방교부세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지방교부세의 재원에는 종합부동산세 총액 들어가고요.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일부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내국세의 일정한 비율도 들어가게 되죠. 근데 이런 것들이 포함된다라고 설명했기 때문에 당연히 맞는 선지가 되고요. 2번입니다. 보통 교부세의 산정 기일 이후에 발생한 재난을 복구하거나 재난 안전관리를 위한 특별한 재정 수요가 발생을 하거나 또는 재정의 수입이 발생하면 이건 특별교부세의 교부 조건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요거 맞는 선지가 되고요. 지방교부세의 종류에는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그리고 교통안전교부세 이런 거 없죠? 소방안전교부세입니다. 자, X가 되고요. 자, 지방행정 및 재정운용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등 특별한 재정 수요가 있으면 그것도 특별교부세를 교부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가 약간 중앙정부의 판단이 워낙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수업 시간에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약간 눈치 보게 만들어주는 수단으로 특별교부세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지금 보시는 2번의 요선지 내용, 그 다음 4번의 요선지 내용 모두 다 특별교부세의 교부 조건에 해당한다는 것도 체크하고 들어가시면 좋겠어요. 자, 옳지 않은 내용은 그래서요. 문제의 정답 3번입니다. 자, 이번에는 국고보조금에 대한 내용 얘기할까요? 국고보조금은 아시겠지만 예산에 반영됩니다. 내국세 총액의 일정 비율이나 종합부동산세 총액 등을 재원으로 하는 건 네, 이거는 지방교부세에 대한 설명이고요. 지방교부세에 대한 설명이면 그러면 1번 선지는 맞느냐? 아니죠. 여기에 뭐까지 들어가야 되냐면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 소비세의 45%까지 들어가야지만 재원 전체를 설명하는 겁니다. 자, 일단 1번 X고요. 자, 사업별 보조율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가 사무를 어느 정도 현재 지금 함께 진행하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무조건 절반이 아니라 20에서 100% 사업의 내용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국고보조사업 수행에서는 중앙정부의 감독을 받죠. 맞습니다. 그래서 특정 재원이고 중앙정부가 감독하는 재원이기 때문에 이 국고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약화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고요. 맞습니다. 자, 4번입니다. 자,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 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로부터 보조금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보조금 명세와 금액을 조정한 다음에 보조금 예산을 요구해야 되는데 그 예산은 행안부 장관에게 요구하는 게 아니라 중앙행정기관에 예산 전담하는 기관, 바로 기재부에게 요구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보시는 이 선지 틀린 선지가 됩니다. 자, 문제의 정답이 되는 옳은 내용은 그래서 3번 되는 것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오늘 의존재원에 대한 설명, 의존재원에 대한 설명들 쭉 진행했습니다. 내일은 이것과 같이 지방 재정력을 평가하는 지표들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하루 정말 여러분 거고요. 내일 아침에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